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얘기하면서 유튜버들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뉴스공장이 김어준 씨가 과거와 약간 좀 다른 스탠스를 취했다 이런 그 평가가 좀 꽤나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글들이 많이 눈에 띄냐면은 그 뭔가 이제 글을 올리고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글들을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지우거나 혹은 이렇게 그 글쓴이를 일정 기간 동안 글을 못 쓰게 한 사례들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의견 제시를 하는 그 유저들이 꽤나 보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글 같은 경우에는 딴지를 떠납니다. 모두들 안녕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설명을 다셨냐면은 게시판은 자유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유 게시판이죠. 어떠한 주제에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죠. 만약 좀 심하면 가볍게 주의나 경고를 줘도 되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과 뭐가 다른가요?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른 글 같은 경우에는 글 삭제, 계정 정지시키는 이유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어준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삭제와 정지 이유는 명확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쫄지마 씨바 이거는 이재명에게는 안 통합니까? 김민석에게는 안 통합니까? 이런 글들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딴지 게시판이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방향성을 자꾸 이제 정해놓고 여론의 형성장을 하려고 그래요. 여론을 수렴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배지라는 것도 활용하잖아요. 근데 원래 순기능이 있었어요. 왜 이제 너무 지나친 욕설이나 비하나 허위사실 유포나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나름대로 이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삭제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 기사 같은 것도 좀 검색해 보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나 억울하게 삭제당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런 글들이 검색이 돼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게 유튜브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에코 챔버라는 용어를 제가 자주 쓰는데 동굴 안에 갇혀서 이제 자기 목소리가 메아리 쳐서 들어오는 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형상. 근데 그걸 계속 강화시키는 공간이 전 딴지 게시판이라고 봤어요. 방송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적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공간이 이제 갈수록 그 에코 챔버가 사람 수가 많아지면 메아리가 더 많이 치니까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방송보다도 그 딴지 게시판이 더 가버려요. 더 강력해. 더 가버리고 더 많이 강력해버려요. 나가고, 네. 거기서 근데 좀 비판을 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이건 이제 메아리가 아니라 잡음인 거죠. 잡음이 들리면 다 지워버리고 유배 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김어준 씨도 컨트롤이 안 되는 지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비난한다든가 호남에 대해서 막 비난을 엄청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저런 반발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당신 도대체 왜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여론 형성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유튜버의 의도보다도 더 많이 강렬하게 돼버려요. 말을 세게 해야 결집이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형성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들이 유튜버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방송했고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약한 척해? 정확한 얘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도 자기 구독자들 무서워가지고 논조를 못 바꿔요. 자기가 형성해 놓은 그 장에 갇힌다니까요. 못 돌이키는 거예요. 구독자 떨어지고 수익 떨어지니까. 근데 김어준 씨라고 뭐 다르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들 좀 대우각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맞물려 가지고 제가 의원님 SNS는 매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그 며칠 전에 제가 올라온 글 중에 좀 약간 눈여겨봤던 게 산책하시고 이렇게 그 만세 포즈 같은 거 하신 글에서 모모 유튜브를 이제 이러저러하게 나가지 말라는 의견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네. 매일 밤 오늘 저녁에도 이제 9시에 나오면은 거기 사진 찍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완전히 유튜버 양분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가지 마라. 저기는 나간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제 일정이 맞으면은 저를 반대하고 보수 우익 유튜버도 나가서 그분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든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질문을 어떻게 제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굉장하죠. 과거에 제가 그 TV조선 강적들의 요즘도 자꾸 나오라 하는데 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안 나가고 있는데 금요일날 녹화해서 그러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 가면은 TV조선 그 작가들이 그래요.
의원님이 출연했다고 왜 빨갱이가 여기 TV조선에 나왔냐 하고 엄청난 댓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댓글만 돌지 말고 내 댓글도 좀 봐라. 왜 너는 TV조선에 나갔냐 하고 비난한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들의 시청자들에게 우리 목소리도 들려주자 하니까 가리지 않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진영 안의 유튜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생각이 달라도 당연히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맞다. 생각이 다른 곳을 더 많이 나가야 돼요. 그런 말씀해 주신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노인 편한테 관련된 고민들이 꽤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되게 자주 계속 고정적으로 허니포 정말 오래 나가셨죠. 매일매일 네. 나갔던 사람이고 또 그 기능이 순기능적으로 되게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기 나가니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심각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 논조나 그 하는 방향이 이제 안 맞고 좀 뭔가가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네. 분들이 먼저 이제 딱 알아차리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나가던 거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명성의 문제도 있고 이제 그 사람이 거기 나가는 거는 저 사람이 생각하고 같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이제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가는 사람의 마음으로만 또 사실 바라볼 건 아닌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었었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명하게 보여드려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로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이번 전당대회까지는 내가 이렇게 출연을 자제하겠다. 하겠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했고 실제 그때부터 이제 안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예. 네. 지금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자산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고 자꾸 내부에서 적대시하는 세력이 생기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조금 다들 마음이 좀 상처 입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그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었잖아요. 초창기 때 또 중간에 제가 엄청나게 또 이제 칭찬 많이 받다가 또 칭찬 엄청나게 오늘 좀 엄청나게 칭찬받고 계신데. 욕 엄청나게 많이 받다가 또 칭찬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단면만 보고 자꾸 평가들을 하시니까 그런 일관성, 거예요. 전반적인. 근데 원래 그렇지 그걸 봐야 않아요. 되는데. 예,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은 뭐 서로 말이 다르냐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저의 말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되게 일관적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많은 패널들이 다 그래요. 우리 강생 변호사도 사실 거기 자주 나갔던 패널이거든요. 고정으로 그때 홍사원 저 나갔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패널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저는 특히 이제 그 한쪽은 좀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네. 더 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잘 되고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방송 토닥. 노 변호사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칭찬이 없어요. 비난이 많은데 김어준 뉴스공장 전에 방송할 때 있었잖아요. 네. 그 뭐였지? 그 TBS에서 할 때 말씀하신 아니 건가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예. 그 한겨레 신문에 가서 할 때 그때 아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처음에 시작한 방송이 뭐죠?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네. 낙곰수. 낙꼼수부터 제가 단골로 쭉 나갔어요. 낙- 꼼수도 나가셨었어요? 그렇지. 낙꼼수 제가 낙꼼수에 제일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어준 공장장이 문재인 후보가 그때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도저히 부산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좀 우리가 부산에 가서 방송을 하자. 그래서 박지원, 노회찬 다 부산 가서 해준 거예요. 그랬구나. 네. 네. 그런데 김어준 공장장한테도 많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난하던데 그래도 우리 편이에요. 그럼요, 우리 편이죠. 우리 편 보세요. 사실 광주 시민단체들이 제가 광주 가서 얘기를 하니까 김민석을 지지하지만은 우리는 12월 3일 김민석 행적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송영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김민석을 반대하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12월 3일 영상을 재생하면서 명쾌하게 네, CCTV를 해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당대표가 당선된 결정적 수훈갑은 김어준 뉴스공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우리 편이에요.
조금 의견이 다릅다고 그렇게 치고받고 하지 말자 이거지. 네. 지금 우리 애청자 성종선님이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보안수사권 폐지로 저희 서민들이 힘들어요 하시면서 저희는 운이 좋아야 선한 경찰관을 만나고 성실한 국선 변호사 만나고 힘없는 가해자를 만납니다. 서민들의 고통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는 메시지 남겨주셨고 그리고 우리 방송 그 최대 애청자이신 부산 미가이님이 이제 쇼만 하는 정치인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코어 지지층은 절대로 이재명 정부 흔들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